2016년 7월 11일 좌측의 제품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돌출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NX를 한다고 하는 분들은 아마 CAD 3D라든가 기본적인 3D에 대한 개념은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링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스케치 선정이라고 했죠. 스케치 선정. 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스케치를 그리고 그 스케치한테 두께를 주면은 애가 나오게 될 것인가, 이게 판단하는 능력, 그게 90%를 차지한다 그랬어요. 모델링은 기능이 어렵지 않아요. 단지 그 스케치 선정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울 뿐이죠. 그쵸? 이미 CAD 3D를 해보신 분이라면 다 알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스케치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보시면은 요 형상과 요 형상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두께는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두께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모델링이 완성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제 빨간색 두 개 같은 경우는 정면도에 해당되는 스케치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선정을 잘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스케치를 들어갈 때 아무 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면도를 그릴 거니까 스케치 버튼을 누르고 어느 면에 들어가야 됩니까? X, Z 면에 들어간다는 거야. 아무 데나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X, Z를 선택을 하고 OK를 눌러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X, Z에 들어와야 되라. 자, 프로파일 Z를 눌러주시고요. 원점으로부터 수직, 수평, 또 오늘도 느려. 수평, 대각선, 다시 한번 수평. 자, 그리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눌러서 종료. 자, 지금 보면 이제 이러한 치수들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는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어 버튼 안에 있는 Continuous Auto Dimensioning을 꺼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온다 그랬죠? 자, 저는요 여기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더블 클릭을 해서 치수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여 왜 이렇게 느리지 오늘따라 41mm고요. 그리고 요 놈은 95mm가 되겠죠? D를 눌러서 바닥선은 95가 되겠고요. 이거 사라졌네? 이거 41인데? 41이고요. 이미 줬네? 41 어딘가? 41을 어디에 줬지 내가? 이걸 지워야겠다. 이걸 지우고 높이가 46, 그리고 요게 41, 그리고 라인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수평선을 그려주는데, 자, 요 선은 컨스트레인 수평 조건으로 수평을 맞춰 주시고요. 바닥으로부터 23mm를 측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해서 여기까지 그려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치수가 4개 필요하죠? 95짜리, 46짜리, 41짜리, 23짜리. 필요하면 컨스트레인 C를 눌러서 수평 조건을 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쵸? 수직 조건, 수평 조건, 이런 것들은 뭐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주셔야 됩니다. 이제 스케치 연습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제 막 이런 거 갖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스케치가 완료됐으면은 좌측 상단에 피니시 스케치. 자, 등각 보기는 엔드 버튼이라 그랬죠? 엔드 버튼 누르면 등각 보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오늘부터 돌출 작업이 들어가는데, 돌출 버튼은 여기에 익스트루드, 단어가 비슷하죠 여러분, 캐드랑. 그쵸? 자,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X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맞나요? 자, X를 눌러주고 잠깐 기다려 볼게요 여러분. 자, X를 눌러주시면, 자, 여기서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익스트루드를 할 건데, 얘는 인벤터나 솔리드웍스랑 좀 틀린 게 있어요. 뭐가 틀리냐면은 선택 방식을 선택해 줘야 되거든. 선택 방식이 여기 있어요. 요놈이 여러분 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퍼로 되어 있네 혹시? 인퍼로 되어 있죠. 인퍼. 인퍼는 추정이라고 해갖고요, 그냥 스케치의 모든 걸 다 잡을 때, 여기에 있는 스케치를 모두 다 한 번에 잡을 때 인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뭘로 선택하는 게 좋냐면은, 봐보세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여기를 박스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인퍼가 아니라 레전 바운더리. 레전 바운더리란 거는 영역을 잡을 때 편해요. 해서 레전 바운더리 커브를 선택하시면은 특정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레전 바운더리로 해놓은 상태에서 아래쪽 영역에 가볼까요? 잡히나요 여러분? 아래쪽 영역에 클릭. 그럼 바로 돌출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레전 바운더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아래쪽 영역을 클릭했더니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은 스타트 값이 0으로 되어 있고 엔드 값의 디스턴스는 25로 되어 있거든요. 맞나요? 자, 그럼 엔드 값을 25가 아니라 몇으로 바꾸면 될까요? 60인가요? 자, 62mm로 입력을 하시고 엔터 한번 쳐줄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62mm가 돌출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밑에 보면 불리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불리언 같은 경우는 합치고 빼고 교차하는 역할을 하는데 현재는 인퍼로 되어 있어요. 인퍼. 맞아요? 인퍼라는 건 뭐냐면은 추정. 지가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소리야.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소리야. 아, 합칠 것 같으면 합치고 뺄 것 같으면 빼고 교차할 것 같으면 교차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합치고 빼고 교차할 객체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은 인퍼 중에서도 뭘로 되어 있냐면 논 있죠. 논. 이 옆에 불리언에 가로치고 논이라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논이라는 거는 합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교차하지도 않고 그냥 단독 객체로 두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세요? 해서 현재는 당연히 논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맞죠? 자, 그럼 여기서 밑으로 좀만 더 내려오시면은 스크롤 바를 잡고 좀만 내려가 볼게요. 뭐 드래프트라든가 옵셋, 세팅 같은 거 나중에 다 배웁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다 배울 건데 우선은 제가 가장 기본만 해드리고 있어요. 가장 밑에 보면은 프리뷰 화살표를 눌러서 열어볼까요? 프리뷰. 자, 프리뷰의 화살표를 열어보면은 프리뷰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거 확인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Show Result라는 돋보기 아이콘이 있나요? 자, Show Result 아이콘을 눌러주시면은 미리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확인했으면은 괜찮아? 그러면 Undo Result를 눌러서 다시 돌려놓고요. 자, 그리고 OK와 Apply의 차이는 뭐냐면은 돌출할 게 하나 더 있어? 그러면 Apply 눌러서 얘를 적용시킨 다음에 이 창은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OK를 누르면은요, 애가 확정이 되면서 창은 닫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돌출할 객체 하나 더 있죠. 그러면은 OK가 아니라 Apply를 누르는 게 낫겠죠. 이해되세요? Apply. 그랬더니 얘가 확정이 되면서 창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이어서 레전 바운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자, 위에 영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디스턴스 값은 31mm 되겠죠. 31mm. 자, 31을 쓰고 엔터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두 번째 객체 같은 경우는 인퍼로 되어 있으면서 옆에 보니까 유나이트로 인퍼가 적용받습니다. 유나이트. 합치겠다는 소리죠. 컴퓨터가 판단한 결과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합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얘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인공지능까지는 아니에요. 추정할 뿐이지. 경우에 따라서는 합치지 말아야 될 경우도 생기겠죠. 그럴 때는 인퍼가 아니라 강제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퍼의 유나이트가 아니라 subtract, intersect 아니면 non 뭘로 하든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구미에 맞게 바꿔달라는 거야. 하지만 인퍼로 뒀을 때 맞게 떨어지면 그냥 해도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select body에 ed다 써있는 거 보이나요? 자, 이놈을 클릭해보면은 어느 거하고 유나이트가 되는 건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 얘하고 유나이트가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합쳐야 될 객체 두 개겠다고 가정해볼까요? 여기 하나가 더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야. 여기에 객체 하나 더 있었어. 여기에 객체 1번 객체 2번 객체 있는데 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요 정도로 돌출됐다 가정하고 두 개를 다 걸치고 있는 이럴 경우에는요 셀렉트 바디가 잡히지 않아요. 자동으로. 지금은 자동으로 잡혀있죠. 1이라고. 하지만 자동으로 안 잡혀요. 왜 그러냐면은 합쳐져야 될 객체가 애가 될지 인식을 못해요. 컴퓨터는. 그래서 그때는 이거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내려와서 어느 거하고 합쳐질 건지를. 이해되시나요? 그게 아니라 단독 객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자동으로 잡아줘요. 지가 알아서 요거랑 합쳐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서.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돌출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맞나요 여러분? 자, 그 상태에서 마우스 이 빈 공간에다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고 있어 볼까요? 꾹 누르고 보고 있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쉐이드 효과를 여러분들이 맞춰서 이제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뭘 가장 많이 쓰냐면은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냐면은 요게 뭐냐면 이제 쉐이드 위드 엣지 요 상태인데 보통 우리가 어느 걸 또 병행해서 같이 쓰냐면요 스태틱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했고 왼쪽 중간에 있는 거. 왜 그러냐면은 홀 같은 게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홀을 선택하려면 스태틱 와이어 프레임으로 놔야만 이 홀이 보이거든요. 이 안쪽에서. 여기 만약에 이렇게 홀이 있었다고 가정하면은 지금은 스태틱 와이어 프레임 안 넣으면 안 보일 거 아니야. 그쵸? 예, 그럴 경우에는 스태틱 와이어 프레임을 놓고 선택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해서 스태틱 와이어프레임과 쉐이드 엣지는 서로 병행해서 왔다 갔다 많이 하신다는 거죠.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써요.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한번 쉐이드 엣지로 바꿀까요? 바뀌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쵸? 예. 자, 그럼 더 이상 스케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케치를 눈에서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컨트롤 W. 자, 컨트롤 W를 누르면은 Show and Hide라고 열립니다. Show and Hide. 맞습니까? 거기서 스케치 항목을 마이너스로 두십니다. 그러면 스케치는 사라져요. Close. 사라졌어요? 다시 나타나게 하고 싶으면 컨트롤 W에 스케치를 플러스 시키면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컨트롤 W를 위해서 그 즉시 Show and Hide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다음 여기에 홀 두 개를 이제 뚫어야 돼요. 이 홀 같은 경우는 스케치면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이 면에 스케치를 잡고 들어가야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있는 스케치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원하는 면이 어디야? 요 면이죠. 빨강색으로 색이 뜨죠. 이렇게 빨간색이 뜨면은 그때 클릭을 하시고요. 오케이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그대로 이 면에 들어온 겁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쵸? 그냥 비슷비슷하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원 두 개 그릴게요. 자, 5를 이용해서요, 여기서부터 원 하나 그리고 여기서도 원 하나 그리겠습니다. 종료를 해주시고요. 치수기입을 하겠습니다. 치수기입은 D죠, D. 자, 이 원을 하나 선택을 해서 크기가 몇 파이짜리인가 봤더니 15파이래요. 자, 요 원도 15파이. 물론 이제 equal radius로 컨스트레인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귀찮아갖고 치수기입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자, 왼쪽 선에서 요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21mm가 되겠고요. 이 원에서 이 원까지는 26이 되겠고요. 자, 바닥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높이는 15mm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원의 중심은 15mm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치수는 몇 개가 나왔냐면 6개 나왔어요. 15mm짜리 원 2개와 거리는 15mm, 15mm, 그리고 21mm와 26mm라는 치수 6개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참고하세요. 자, 그럼 스케치가 완료가 됐으면은 피니시 스케치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엔드 버튼 눌러서 등각 보기. 자, 마찬가지 이제 돌출을 위해서 단축키 X. 자, X를 눌렀으면은 원하는 섹션은, 자, 보세요, 여러분. 레전 바운더리로 하면은 영역을 잡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도 레전 바운더리로 여기 영역과 여기 영역을 잡아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단독 객체를 하나씩 잡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레전 바운더리가 아니라 싱글 커브로 하시는 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싱글 커브. 그래서 싱글 커브로 둔 상태에서 원을 선택하고 원을 선택하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화살표 방향이 위로 가고 있죠. 그러면 뭐 누르면 될까요? 다이렉션. 다이렉션은 방향이죠, 여러분. 자, 스페시피 벡터에 보시면은 여기 리버스 다이렉션 버튼 누르면 이렇게 방향이 바뀔 거예요. 요렇게. 근데요, 봐보세요. 요놈이 위로 향하고 있을 때는 여기에 유나이트, 임퍼의 유나이트였는데요. 방향을 바꿔봤습니다. 방향을 바꿨더니 지가 스스로 서브트랙으로 바뀌는 거 보이나요? 서브트랙은 빼겠다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임퍼, 추정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스스로 추정을 해서 유나이트가 될 환경인지 서브트랙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지를 판단해서 바꿔준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리버스 다이렉션으로 내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화살표를 더블 클릭해도 방향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더블 클릭해도 방향이 바뀐다는 거. 요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리버스 다이렉션 버튼 눌러도 되지만 화살표를 직접적으로 더블 클릭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겠다는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거리값은 지금 얘가 23mm이기 때문에 23mm만 넘어가면 되겠죠. 자,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우스 가운데로 대략 앞에서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대충 맞춰 놓으세요. 대충 맞춰 놓은 상태에서 F8을 누르면은 이렇게 똑바로 서요, 지가 알아서. 그러니까 비슷한 뷰 포인트로 맞춰 놓은 상태에서 F8을 누르면은 가장 가까운 쪽 면을 똑바로 보게 해주는 기능이라는 거죠. F8이라는 거는. 이해되세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 위로 살짝 돌려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F8, 그럼 지가 썩 돌아가요, 이렇게.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맞춰놓은 오른쪽으로 대충 맞춰놓은 상태에서 F8 이렇게 딱 돌아가죠. 이해되시나요?
자, 정면으로 대충 맞춰놓은 상태에서 F8. 자, 어때요? 지금 이 두께가 23mm이기 때문에 이 두께가 23이니까 이 두께 23보다는 더 두껍게 하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러 뭐 31mm 정도로 해놓은 거고요. 근데 그걸 난 계산을 못하겠어 라고 했을 때는요, 엔드 값에 밸류를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은 through all이라는 게 있어요. through all. 자, through all이란 거는 관통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through all을 누르는 순간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해줘요. 그냥 뻥 뚫리게 그냥 지가 알아서 해주는 거야. 계산을 모르겠다, 그 거리값을 모르겠 경우는, 관통은 관통인데 몇 미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end에서 밸류가 아니라, 밸류 같은 건 값을 입력해야 되지만 밸류가 아니라 through all을 바꾸게 되면은 지가 알아서 계산해서 관통이 되게끔 해준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서브트랙인지 확인해 주시고, 한 번 더 혹시라도 이게 서브트랙이 아니라 유나이트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강제로 서브트랙으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빼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빠지겠죠. 엔드 버튼 눌러서 등각 보기. 자, 컨트롤 W 스케치 마이너스. 그러면 스케치는 사라지겠죠. 해서 여러분 컨트롤 W 기능 잘 쓰셔야 돼요. 나중에 필요하면 플러스, 필요 없으면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돌출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우리 초보자분들한테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스케치 선정부터 잘 해야 됩니다. 그쵸? 여기까지 일단 돌출 연습, 아주 기본적인 돌출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